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교입니다. 오늘이 제 112강인데요 이번 시간이 카드 지갑 만들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카드 지갑 마무리하는 공정 과정들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가 카드 지갑을 마무리하는 공정 과정들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카드 지갑 마무리 공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앞뒤판을 결합할 때, 앞뒤판을 붙일 때 밑부분을 중시해서 맞춰서 붙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밑부분을 중시해서 맞춰서 붙이다 보면은 카드 칸의 높이가 앞뒤판의 카드 칸의 높이가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부분도 중요하지만 카드 칸의 앞뒤판의 카드 칸 높이가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이렇게 붙이는 것을 제1로 중시하는 걸로 그렇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나중에 그립으로 뚫을 때, 맞춰서 뚫을 때 지금 앞뒤판이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게 그 그립에 씹혀가지고 터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뒤판이 이 카드값 높이가 우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코멘트는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카드칸을 먼저 맞추다 보면은 밑에가 어긋나 가지고 원행하고 맞춰봐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은 잘라내 버리면 되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카드칸을 위주로 맞추시고요. 자, 그렇게 맞췄을 때 이제는 자, 이 원형을 가지고 좀 잘라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카드칸을 패턴의 카드칸과 정확하게 일치를 시킵니다. 제품의 카드칸 라인과 패턴의 라인을 정확하게 이렇게요. 자, 일치가 됐습니다. 자, 밑에는 흡수 길이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보이겠죠. 크게 보이겠죠. 관계없고요. 자, 카드칸 라인과 지금 제품의 라인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시켰죠. 자, 이렇게 시킨 다음에 물론 요 뒤에는 접착제를 발라서 지금 말려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자, 넉 장씩 다 되는데 여기는 2장밖에 안 되죠. 그래서 너무 급속하게 차이가 나면은 좀 자를 때 나쁘니까요. 가죽을 한 장이라도 더 중간에 끼워서 급속하게 청해지는 부분을 최소화시켜 주고요. 자, 한 장을 이렇게 중간에 끼워 가지고 청해지는 것을 좀 최소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한 다음에 자르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대로 자르면 됩니다. 자, 이대로 앞판 쪽에 대고 자르는 것이죠. 자, 이대로 자, 자를 대고 자르세요. 자를 대고 자, 칼 뒤끝으로 가볍게 쭉 훑어가지고 패턴하고 잘하고 일치하도록 이렇게 맞춘 다음에 자, 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칼이 들어갈 때 잘못 들어가면 안 되죠. 칼 각도가 정확하게 5도 이렇게 처음부터 세게 자르지 말고요. 자, 이게 빗나갔는데 한 장은 빗나갔습니다. 이게 빗나가면 안 되는데요. 빗나갔습니다. 자, 이게 접착제를 한번 발라야 될 것 같아요. 빗나가네요. 빠져나와 버리죠. 자, 이렇게 잘랐을 때 칼이 앞뒤판과
수직으로 이렇게 잘리도록. 자, 그 다음에 또 이쪽. 자, 한 번에 힘을 줘가지고 한 번에 자르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가볍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이쪽 위쪽이죠. 최종적으로 자, 위쪽에 자, 칼 뒤끝으로 가볍게 패턴하고 자하고 일치시킨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라운드는 비춰서 돌리세요. 자, 라운드는 비춰서 돌리고요. 자, 정확하게 잘랐습니다. 뗄 때는 조심해서 떼시고, 본드가 예를 들어 덜 말라가지고, 가죽이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좀 문질르면 금방 없어져요. 베지터블 가죽의 특성입니다. 조금 문질르면 없어집니다. 이것은. 자, 이렇게 지금 자르면은 다 잘랐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공정을 해야 되나요? 자, 다음에는 가장자리 냉을 꺼야 되겠는데요. 자, 냉은 뒷판 쪽입니다. 지금 앞판 뒷판 있는데 뒷판 쪽에 자, 냉을 끄겠습니다. 자, 여기는 라운드. 자, 이렇게 냉을 일자 껐는데요. 라운드를 조심해서 자연스럽게 돌려야 되고요. 자,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끌고요. 자, 그 다음에 앞판 쪽.
자, 한 번 더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돌아갔는데요. 자, 그 다음에 비벨로를 가지고 자, 한번 깎아내고요.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쉐드를 쓰듯이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요. 바느질을 할 때 바느질을 하고 나중에 엣지코트를 바르고 문지르고 하는 경우가 주로 그런데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바느질을 하기 전에, 물론 뭐 목타까지는 뚫어도 관계없겠지만요. 바느질을 하기 전에 엣지 라인을 좀 잡아놓고 1차로 엣지 코드를 바르고 어느 정도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바느질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조금 다듬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실의 재질에 따라서 차이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요. 특히 이렇게 실 색깔이 매칭이 아니고 이렇게 콘트라스트로 실을 사용할 때는 실이 나중에 엣지코트를 바르고 막 하다 보면 묻을 수도 있고 하니까 오염이 되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장자리를 다듬어서 칠도 하고 어느 정도 잡아놓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목타를 치고 바느질을 하는 이런 쪽으로 하고 나중에 한 번 더 다듬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여기서 엣지코트를 먼저 한번 바르고 면을 어느 정도 1차 잡은 다음에
어느 정도 건조가 됐는데요. 자, 그 다음에 토크롤로 한번 발라줘야 되겠죠. 자, 토크롤을 바른 다음에 자, 여기 폭에 맞는 홈에 넣어 가지고 자, 폭에 맞는 홈에 이렇게 홈을 선정을 해서 넣어야 됩니다. 자, 면이 어느 정도, 단면이 어느 정도 잡혔죠? 자, 이렇게, 엣지코트도 발랐고, 단면도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자, 이래 놓고 이제, 목타를 치고 바느질을 하면 되겠는데요. 자, 이제, 그리퍼를 쳐야 되는데요. 그리퍼를 치기 전에, 디바이더나, 지금 이것은 3mm 폭의 냉입니다. 자, 냉으로 이렇게 꺼도 되고요. 또 디바이더로 맞춰가지고 끄고자 하는 폭을 맞춰서 꺼도 되겠죠. 또 안 꺼도 됩니다. 안 꺼도 가장자리 요 라인에 한 1mm 정도 들어와서 맞춰가지고 그리프를 맞춰서 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이 그리프가 지금 3.38짜리입니다. 주로 소품에는 조금 좁은 걸 쓰는 게 좋으니까요. 3.38인데 자, 여기서부터 지금 이 척함부터 요 한 칸 넘쳐서 여기서부터 뚫어 나가야 되는데요. 자, 이게 딱 애매하게 요 카드 두째 칸이 이 중간에 딱 걸려가지고 날이 중간에 걸려가지고 딱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애매하거든요. 바로 뚫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자, 그렇다고 해서 더 큰 걸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더 넓은 거 그럼 또 보기가 싫으니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날을 비껴서 뚫는 걸로 자, 이것도 어차피 5날짜리가 어차피 걸리니까요. 자, 2날짜리로 약간 차이를 두고 뚫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시작점에 맞춰 가지고요. 자, 이렇게 맞춰서 자, 이렇게 시작점에 맞춰서 뚫고 또 그 다음에 시작점에 맞춰서
이렇게 뚫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두날을 집어넣고 나누어서 이렇게 두날을 집어넣고 나누어서 뚫는 이런 식으로 지금 설정을 해도 됩니다. 간격을 약간 차이를 둬서 설정을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뚫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뚫으면 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프를 다 쳤는데요. 자, 이제 바느질을 하면 되는데요. 자,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 또 준비 작업이 필요하죠. 자,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에는 자, 우선 자, 이게 그 링카블레라는 천연사입니다. 린넨사죠. 린넨사. 링카블레인데요. 자, 이게 432호인데 이것은 조금 실이 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530인데요. 조금 이거보다는 가늘죠. 이것은 532호 가는 걸로 쓰기를 하고요. 자, 이 옐로우로 매칭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하얀 실을 써가지고 콘트라크트로 실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늘이 지금 존 제임스 4호 바늘입니다. 존 제임스 4호 바늘이 지금 이 532호 실에 가장 적합하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밀랍이죠. 자, 이것은 왁스. 실을 왁스에다 칠을 해가지고 써야 되니까요. 왁스고요. 자, 실은 자, 자기가 바느질 하고자 하는 길이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보통 하는데요. 자, 바느질을 하는 두께가, 가죽의 두께가 두꺼우면은 4배를 하시고, 또 얇은 경우에는 3배만 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죽의 두께에 따라서 두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실을 용도에 맞게, 길이에 맞게 자른 다음에, 자, 왁스에다가 감아가지고, 이렇게 한 서너 번 훑어서 왁스 칠을 자, 해주고요. 이렇게 훑어가지고 왁스를 충분히 먹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실을 껴야 되는데요. 자, 실을 낄 때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훑어 가지고요, 이렇게 납작하게 실 끝을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끼면 되죠. 이게 잘 안 들어갑니다. 바늘이 기가 크면 잘 들어가는데, 기가 크면 또 나중에 바느질하기 나쁘니까요, 잘 안 들어가요 이게. 자, 이렇게 낀 다음에 바늘 한 길이 정도로 쭉 실을 당겨 가지고, 자, 여기서 요 삼합으로 지금 꼬여 있는데요, 이 꼬여 있는 거 반대쪽으로 이렇게 틀어 가지고 이렇게 간통을 시키는, 이렇게 간통을 시키죠. 또 좀 틀어 가지고 또 간통을 시키고 3번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번을 한 다음에 그대로 밀어서 이렇게 당겨 가지고 그대로 끌어내리면 되죠. 자, 이렇게. 이것은 실을 꾸밀 때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것도 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을 먼저 끼고 해도 되고요, 실을 나중에 끼워도 됩니다. 먼저 여기서 이렇게 틀은 다음에, 자, 실을 먼저 간통을 시켜서 이렇게 간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 여기서 실을 끼 가지고, 아까 방법하고는 다르죠? 아까 얘는 실을 먼저 끼웠고요, 지금 이거는 먼저 간통을 시킨 다음에 실을 끼는 거죠.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이 실 끼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이렇게 실을 끼운 다음에 그대로 뽑아낸 다음에 똑같습니다. 그대로 끌어내리면 되죠. 자, 이렇게. 자, 방법은 역순으로 방법을 했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느질을 하면 되겠죠. 자, 바느질을 할 때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맨 위에 부분에서 실을 끼우고, 자, 이렇게 맞춘 다음에 양쪽 바늘이 똑같이 맞아야 되겠죠. 자, 맞춘 다음에 이 바늘이 넘어가고요. 자, 이건 사선 바느질이죠. 사선으로 바느질이 나오도록 하는 바느질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위에서 한 번 더 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점에는요. 여기는 힘을 받는 부분이니까 한 땀을 더 걸어주는 거. 자, 이렇게 한 땀을 더 걸어주죠. 2땀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나가면 되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바느질을 하면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포니에 걸어가지고 바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들고 하는 것보다는 포니에 걸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자, 포니에 걸어서 바느질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포니는 시중에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써봤는데
저는 이 종류가 몸에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는데요. 지금 이것은 그 스탠딩이죠. 무릎형 스탠딩입니다. 탁자에 걸어서는 뭐 탁자 형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죠. 이 포니는 여러분들이 이 몸에 맞는 종류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바느질을 하는 작업 방법도 작업자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요. 그 바느질하는 방법은 결과가 똑같으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상관이 없겠죠. 자기가 즐겁게 작업을 하고 또 작업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면은 결과가 똑같으면은 어떤 방법이든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그리퍼를 친 부분이 우측으로 오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퍼는 지금 3.38mm 이 그리퍼를 사선형 그리퍼입니다. 그래서 사선형 그리퍼이기 때문에 바느질을 하고 나면은 사선 형태로, 우측에는 사선 형태로 바느질이 나타나고 또 뒤쪽에는 직선 형태로 바느질이 나타나죠. 그리고 지금 바느질을 진행을 할 때, 자, 몸쪽에서, 바깥쪽에서 시작을 해서 몸쪽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또 몸쪽에서 시작을 해서 바깥쪽으로 꾸며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뭐 어느 방법이든지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몸쪽에서 바깥쪽에서 시작해서 몸쪽으로 꾸며서 들어오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바느질을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요. 바느질을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측 바늘을 먼저 끼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상당히 두껍습니다. 자, 바늘을 두꺼울 때 바늘 두 개가 잘 통과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공간을 좀 확보해야죠. 지금 그리퍼가 사선으로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요. 이 사선 방향, 뚫린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은 다음 두 번째 바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위로 약간 제키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받치고, 이렇게 손가락 끝에 받치고 바늘을 나란히 한 상태에서 바로 바늘 밑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은 저절로 구멍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저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자, 이대로 뽑으려고 하면 힘들죠. 자, 바늘을 지금 먼저 찔른 바늘을 뽑아내고, 이 바늘을 여기다 걸어가지고, 자, 이렇게 뽑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끼우고, 이 실을 완전히 뽑은 다음에, 바늘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죠. 어느 방법에도 관계없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바늘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 상태대로 이렇게 바로 뽑으려고 그러면 여기가 손가락에 걸리니까 힘들죠. 그래서 여기서 크로스로 이렇게 약간 제껴주죠. 그리고 이렇게 뽑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뽑으면 되죠. 동시에. 자, 그 다음에 실을 당길 때, 자, 이 바느질이 사선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요. 자, 실을 이렇게 사선으로 당겨야 됩니다. 실을 사선으로 이렇게요. 자, 실 당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실을 방향을 직선으로 당기거나 반대로 당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바느질이 깔끔하게 안 되죠. 자, 그 다음 구멍에 집어넣고 똑같습니다. 방법은 그대로 집어넣고 이렇게 크로스로 해서 그대로 당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사선. 자, 사선으로 당기는 것은 요 그리퍼의 이 사선 형태의 이것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당겨야 되는지를 감이 오죠. 자, 그렇게 당기시고요. 또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방법 이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사선으로 당기고요. 자, 이렇게 지금 사선 형태로 바느질이 되고 있죠. 자, 뒤쪽은 물론 직선으로 나타납니다. 자, 지금 두꺼워가지고요. 두께가 워낙 두껍습니다. 한 4mm 정도 되는데요.
자, 두꺼워서 잘 안 될 때는 바늘을 찌른 다음에 사선의 방향대로 이렇게 목타의 방향대로 이렇게 깔딱깔딱 해가지고 공간이 생기면 거기다가 이렇게 바늘을 갖다 대고 그대로 이렇게 찌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찔러죠. 자,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이렇게 당겨주고요. 자, 이대로 이제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거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바늘을 찌르고, 자, 이 실이, 이쪽 실이 요 바늘 밑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바늘 밑으로요. 이 실이 바늘 위로 가게 되면은, 사선이, 요쪽이 사선이 되고, 요쪽이 직선이 됩니다.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이 이쪽으로 바늘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안 되니까요.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느질을 하다가 어쩌다가 실이 바늘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그 바늘 땀이 엉켜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되겠죠. 그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가 이 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늘에 밑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바늘에요. 이게 이 바늘의 위로 이렇게 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사선 형태로 바느질이 나타나는데 이쪽도 사선, 이쪽도 사선인데요. 그런데 사선이 별로 이쁘지는 않습니다. 양쪽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이쪽도 실이 잘못 올라가면은 이쪽도 사선, 이쪽도 사선인데 사선 바느질이 나오는데 이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느질은 꼭 양쪽 사선이 아니더라도 자 한쪽 사선 뒷면은 뭐 일자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요. 자, 이거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방법이 똑같습니다. 자, 바느질이 끝까지 다 왔습니다. 자, 끝까지 다 왔는데요. 여기서, 바느질 끝 처리를 지금 하는 방법은 보통 보면은, 가위로 짧게 자르고, 라이터로 그냥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눌러 붙이는데요. 저는 그 방법을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라이터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딱지를 이렇게 앉혀가지고 하는 것은, 루킹상으로도 별로 좋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딱지가 떨어지면은 실이 그냥 이렇게, 딱지가 잘 떨어집니다. 그 사용하다 보면은. 그 딱지 떨어지면 실이 그냥 풀리기 때문에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물론, 작업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끝까지 와가지고, 바느질은 시작점은 두 겹이 겹치도록 이렇게 하고요. 마무리 지점에는 힘을 받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요. 두 땀이 겹치도록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바늘을 옆구리로 이렇게 찔러서 지금 이게 천년사기 때문에 린넨선은 라이터를 찢어도 매듭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린넨선은 라이터를 써도 안 되죠. 자, 이런 경우에 자 이렇게 해서 옆구리로 뽑아냅니다. 이렇게 자 옆구리로 이렇게 뽑아내고 다 끌어 당긴 다음에 자 접착제를 이렇게 묻혀서 그대로 당겨서 이렇게 바짝 당겨서 쪽가위로 바짝 당겨 가지고 그냥 자르면 돼요. 쪽가위로 이렇게요. 이렇게 처리를 가능한 한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쪽도 여기서 옆구리로 바늘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와서 뽑아낸 다음에
접착제를 다 땡겨낸 다음에 매듭이 조금 남았을 때 접착제를 찍어주고요. 그대로 쭉 당겨서 바짝 당겨서 쪽가위로 이렇게 바짝 자르는, 자, 이런 쪽으로 하시면은 깔끔하죠. 자, 여기는 한 땀밖에 없죠. 여기는 겹치기 땀이 없습니다. 여기는 겹치기 땀이 있고요. 자,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은 깔끔하게 되죠. 자, 그리고 망치로 너무 세게 두드리면은 실이 납작해져 버리죠. 자, 그래서 약간만 가볍게 망치로 두들겨주는, 자, 이렇게 망치로 가볍게 두들겨 사선 바느질이고요. 자, 뒤쪽은 직선이죠.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반대쪽을 해야 되겠죠. 자, 반대쪽은 뭐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이대로 끼워요. 자, 양쪽에 똑같이 길이를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냥 그대로 여기는 겹치기 땀을 하지 말고요. 그냥 여기는 끝처리가 필요가 없죠. 바로 그냥 시작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로 시작해서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속 반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도 끝까지 다 왔는데요. 자, 여기 두 땀을 겹치기를 했고요. 한 땀을 두 번을 감춰서 겹치기를 했고요. 자, 여기도 지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옆구리로 뽑아내면 되겠죠. 바짝 당겨가지고요. 자, 이렇게 자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옆구리로 이렇게 뽑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접착제를 바르고요. 또 바짝 당겨서 바짝 당겨서 잘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자르면은, 자, 바느질이 다 끝났습니다. 자, 가볍게 망치로 안정을 시켜주면은, 자, 바느질이 양쪽에, 자, 위에는 두 땀, 밑에는 땀이 겹치지 않았고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바느질이 다 끝났고요. 바느질이 다 됐는데요. 자, 이제 가장자리 엣지 부분을 마무리 손질을 좀 해주면 되겠죠. 자, 저번에 다 한번 했기 때문에요. 기초를 다 해놨기 때문에 가볍게 이렇게 한 번만 마무리를 가볍게 한 번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다 됐는데요. 자, 여기에 지금 카드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여기 냉선이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자, 여기는 카드가 더 안 내려가야죠. 더 안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칸이 있죠. 뒤쪽에 있고 중간에 또 칸이 있습니다. 자, 중간 칸에는 명암 같은 것을 넣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명암 같은 것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에는 카드 지갑이 다 됐습니다. 자, 카드 지갑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명암 지갑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